환율이 흔들리면 내 차값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가격이 원가가 아니라 환율과 경쟁, 그리고 가격 정가라는 선택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차도 어느 날 가격표가 아니라 할부금과 프로모션이 먼저 바뀌어 지갑을 압박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가격 동결이 과연 몇 주나 버티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 현대차는 가격을 올려 이익을 지키는 쪽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버티며 시장을 넓히는 쪽이 맞겠습니까? 2026년의 시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환율이 움직이고 수요가 흔들리고 경쟁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가 난이도가 급상승한 상태입니다. 자동차는 계약이 걸려 있고 재고가 있고 생산 리드 타임이 깁니다. 오늘 환율이 흔들려도 내일 바로 가격표에 찍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용과 수익은 그 사이에도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선 시간차 폭탄입니다. 이 폭탄을 누구에게 넘길지 그게 가격 전가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무엇으로 체감하겠습니까?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달러를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현지 통화 가격표와 월 할부금을 봅니다. 월 30만원대냐 40만원대냐, 이 차이가 체감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사는 같은 차급에서 바로 비교됩니다. 현지 가격을 올리면 마진은 방어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요가 꺾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못 올리면 판매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신 마진이 얇아집니다. 국내는 더 민감합니다. 금리와 가계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작은 인상도 크게 보입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생활비가 먼저 오르는 구도입니다. 편의점에서 500원 오른 것도 금방 느껴지는데 차값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표가 그대로면 정말 그대로일까요? 여기서 일상 체감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환율은 뉴스가 아닙니다. 소비자에겐 가격표, 할부, 프로모션으로 현실화됩니다. 겉 가격이 그대로여도 실 구매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가 줄고 할인 조건이 바뀌고 금융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월 납입금이 움직입니다. 냉장고에 우유 한 팩 더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 집이라면 월 3만원의 차이도 큽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번 달은 할인 품목만으로 바뀌는 순간 차는 더 즉각적으로 미뤄집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국내에서 가격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도 현지 가격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핵심은 환율 자체가 아닙니다. 환율 충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기업이 부담하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면 판매가 흔들립니다. 딜러가 부담하면 유통 마진과 현장 인센티브가 흔들립니다. 공급망이 부담하면 부품 가격과 조달 조건이 바뀝니다. 이것이 배분 게임입니다. 가격 정가의 본질은 환율로 생긴 변동분을 최종 가격에 얼마나, 어떤 속도로 반영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정가 인상만이 아닙니다. 옵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트림 구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완충하는 환해지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눈에 보이는 가격과 기업 손에 남는 마진은 다른 레버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조합은 어디서 갈릴까요? 현대차의 선택지는 세 축을 동시에 맞추는 조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해외 축입니다. 현지 가격을 올리면 마진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둔화되는 구간에선 점유율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축입니다. 가격을 버티면 판매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와 환율 부담이 누적되면 수익성이 압박받습니다. 셋째, 환리스크 관리 축입니다. 환해지, 부품 조달, 생산 믹스가 들어갑니다. 어디서 만들어 어디에 파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같은 환율 환경이어도 충격이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를 늦추거나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처음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차값이 먼저 흔들린다는 말은
가격표가 아니라 이 조합이 바뀌는 순간부터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내 일상에서 어떤 순서로 나타날까요? 도미노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인, 환율 변동성이 커집니다. 중간 변화, 현지 가격 인상 또는 인센티브 조정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중간 변화, 월 할부금과 프로모션 조건이 먼저 바뀝니다. 일상 체감, 장바구니를 줄이는 집은 차 구매를 미루고 중고차 가격과 신차 대기 수요까지 흔들립니다. 이렇게 3에서 4번만 넘어가도 기업 실적과 개인 지갑이 한 줄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은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일괄 인상보다 시장과 차급, 트림별로 가격 정가를 쪼개는 방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전가가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브랜드 선호가 강하고 대기 수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불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고 가격에 민감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가를 올리기보다 인센티브를 조절하고 옵션과 트림을 재편해 보이는 가격과 실구매가를 분리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면 분기별로 스위칭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분기는 물량 확보에 무게를 두고 다음 분기는 마진 방어로 돌아서는 시기입니다. 이때 시장에서 변곡점은 어디서 먼저 보일까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익을 먼저 지키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체감은 어디서 먼저 튀어나오겠습니까? 가격표입니까? 할부입니까? 프로모션입니까? 반대로 물량을 먼저 지키면 실적은 어떤 항목에서 먼저 얇아지겠습니까? 이익 우선 시나리오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인센티브 축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기 수익성은 방어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점유율과 브랜드 체감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량 우선 시나리오에서는 가격 동결이나 할인 확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판매 방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환율 부담이 이익에 먼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실은 혼합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별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어디에서 먼저 가격은 그대로인데 실구매가가 달라졌다가 나오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나오면 돈의 흐름은 한 단계 더 이동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격 전가 싸움의 끝에는 결국 원가 구조를 바꾸려는 투자가 있습니다. 환율과 원가 충격이 반복될수록 가격으로만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비용의 근본을 바꾸려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 돈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과 설비와 자동화에 더 쓰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환율 변동기 가격 전가 전략은 단순히 착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조 투자와 자동화 생태계로 돈이 이동하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질문을 붙잡겠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제품인데 왜 사람을 줄이고 설비를 늘리는 순간부터 경쟁력이 뒤집히기 시작하는가입니다. AI 로봇 제조, AX, 인건비와 설비 투자가 뒤바뀐다.